그 우리나라 지금 뭐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얘기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 마케팅을 이끌어가는 데에서 산업적 구조,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기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우리 스포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잘 봤어요. 잘 정리를 하고 뭐 정리를 했는데 뭐 미진한 것도 있고 뭐 괜찮은 것도 있고, 근데 우선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산업에 전공을 한 사람, 학부 때 전공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우선 그런 걸 줬어요. 특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 기본적이고 새롭게 요새 마케팅이 마켓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챕터 1, 2, 3쪽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겁니다. 마켓 3.0, 1, 2, 3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우선 정치의 변화, 요새 뭐 우리가 이제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도 곧 대선을 같이 하게 되고 12월 달에 똑같이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남미 같은 것도, 남미의 글로벌적인 어떤 정치 환경도 그렇고, 이런 어떤 변화와 과연 우리가 그동안의 정치 변화와 스포츠, 특히 스포츠가 산업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산업이 뭐예요? 마케터의 총합. 마케터의 총합. 또 산업이 뭐예요? 비즈니스들이 모인. 비즈니스의 총합체. 그 다음 또 비즈니스 총합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술, 정보, 인력들이 하나로 돼가지고 뭔가 생산하는. 기술, 정보, 인력들이 함께 합의된 하나의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합의가 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독일에서는 1900년대 이 산업이나 그 관리 경영을 갖다가요, 하나의 이 유닛, 엔티티 자체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산업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의 통합적인 그냥 그 형태, 응? 이 하드웨어가 아니면 하나의 엔티티라고 하는 어떤 형태적인 면을 보고 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새롭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활동도 같이 보는 거예요. 경제 활동 가치도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과정도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 여러분들 그걸 잘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 산업 그러면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는 설계부터 기술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통 판매까지 가는 뭐 이런 전체 하나를 보는 하나의 비즈니스 그룹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들도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츠 산업 그러면은 그럼 스포츠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비즈니스 군도 될 수 있고, 비즈니스 경제 활동도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에서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리소스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서 그거를 아주 진짜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 안 그래, 윤지? 윤지는 마케팅을 전공을 했죠? 마케팅의 그럼 정의가 뭐예요?
저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민지가 영어로 배워가지고. 영어로 배워서 영어로 해봐, 영어로. 그 농담이고, 저렇게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마케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산업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유니트. 이 클러스터 자체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아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설계하고 만들고 그거를 유통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설계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또 마케팅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키 팩터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거든. 그리고 굉장히 매크로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을. 예를 소비자 분석,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 이렇게 굉장히 나무로만 계속 보았기 때문에 전체, 너 마케팅 학과, 너 영문학과 뭐 하는데? 박종석 영문학과 뭐 하는데? 영어 배워. 그 영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문학과 영어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영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회화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케팅학과 그래서 비즈니스를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비즈니스가 뭐냐 얘기했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제대로 말이 안 나와. 그 누구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스포츠 산업은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제어나 서비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경제 활동을 하는 거야. 그게 스포츠 산업이야. 그 스포츠가 될 수 있고, 그럼 자동차 산업은 뭐야? 관광 산업은 뭐야? 관광학과 없냐? 무슨 과 있어요? 러시아학과 있고. 무슨 과대 출신이야? 태정이 뭐 출신이야? 경영학과. 윤희, 너는 뭐야? 체육정이. 그 다음에 똥철이. 체육교육청. 석희. 좋아. 축산업이 뭐야? 아주 좋은 그거야. 축산업이 뭐야? 가축. 가축을 연구해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그게 축산업이야? 네. 그냥 키워서 그게 축산업이다 이거지? 진짜야? 키워서 죽여서 살아가는 일까지 가게끔 하는. 까지 전체 다? 네, 다. 그 키우는 과정이야. 자, 그럼 우리 말산업, 우리가 말산업 육성법이 있어요. 말산업은 뭐야? 말은 뭐? 그럼 말산업은 뭘까? 그 소싸움도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네. 소싸움도 축산업에 들어가? 네. 가축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그 개새끼도 들어가고, 그 가축, 소만 가축이 아니잖아. 다 배워?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 그러면 축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야? 개, 염소 다? 먹는 걸로. 말도 축산업에 들어가? 말은 말산업에 별도로 있잖아. 요새는 말산업하고 마사회하고 요새는 별도로 가고 있잖아. 축산업하고. 그럼 스포츠는 뭐야? 스포츠 산업은 뭐야? 자, 스포츠를 전공하시는 우리 오로라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스포츠는 뭡니까? 스포츠 산업은 뭐지? 스포츠 산업학과 나왔으니까 스포츠 산업은 뭐야? 스포츠 산업에는 용품도 있고 시설도 있고 경기 자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그런 스포츠만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술이나 과학 종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다룬 모든 분야들과의 결합이 가능한 것이라면 스포츠 산업가 되는 게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스포츠 산업. 맞아? 진짜? 그래? 은하? 그렇지. 그걸 누르고 얘기해야지 항상.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많이 복합된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포츠 산업 돈벌이가 스포츠 산업 돈을 번다는 거지? 네. 맞아? 스포츠 산업 가지고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스포츠 산업이야? 스포츠를 가지고 부가가치 장출하는 거야? 그게 스포츠 산업이야? 맞아, 틀려. 확실한 거야. 왜 그렇게 불분명하게들 얘기해? 어? 그럼 스포츠 산업은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럼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마케팅은 진우. 그렇지. 제가 그래서 책을 보고 저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제품을 매개로 해서 뭐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창조적 교환 활동 스포츠 마케팅. 어느 책이야?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책. 누구? 주제 저자를 알아요. 저자를.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봐. 제가 여기 책에서는 스포츠 제품을 매개로 해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창조적 교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의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교수님 거기에 이제 나온 건 이제 그 소비자의 이제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 욕구를 상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재화나 뭐 서비스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맞아? 윤희? 누르고 얘기해. 네, 동의하고 추가할 거 없어?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스포츠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로 이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럼 대충 스포츠 마케팅이 뭔지는 아는 거야? 그럼 스포츠 마케팅과 일반 마케팅의 차이점 뭐예요? 동철, 일반 돌아. 마케팅은요. 그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만 알면은 어느 정도 되는데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라는 분야를 알지 못하면 절대. 왜? 스포츠가 가진 특수성. 그게 뭔데? 그 부분은 동철 오빠가. 그 부분을 동철이가 하네. 그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 자체가 만약 수원이랑 뭐 삼성이 경기를 한다고 해도 이때 결과 다르고 저때 결과 다르고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이 또 경기 열릴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불확정성하고 뭐가 불확정한데? 걔네들은 그러면 지금 결과가 불확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걔네들은 그럼 뭐를 어떤 비즈니스를 하길래 지금 결과가 불확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결과를 알 수 없는 걸 자체를 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랑 비슷한 거 없어? 다른 산업 중에 그런 비슷한 거 있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뭐? 예를 들어 요즘 나오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 요새 뭐 K-팝 스타 그런 거? 그것도 말은 되네. 그런 경쟁의 특성을 해서 비교되는. 근데 거기에 제품 그래 지금 동철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와 그거의 제품의 차이점 뭐야?
그거와 지금 두 개 지금 얘기한 불확실성에 관련된 그 차이하고 지금 얘기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뭐 같아? 스포츠를 하는 게 생산과 동시에 바로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보관도 가능할 뿐더러 재생산이 계속 가능하니까 소비가 뭐 그거에 따라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방송은? 어제 같은 생방송은? 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좋은 지적을 했는데, 자, 생방송이든 그 생방송이 아니든,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컨텐츠야. 그치? 자, K-팝 스타, 보이스 오브 코리아.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슈퍼스타 K. 하나 유행으로. 그 다음에 그게 나는 가수다. 라는 그런 연애 오락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에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하나의 프로모션 차원이지. 축구나 야구나, 스포츠는 뭐야? 스포츠 자체가, 그게 자체가 상품이야. 그게 판매하려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이야. 둘 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 진짜? 진짜? 결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아니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한 80%, 70%, 20%로 이제 선수가 막 완전 훌륭하고 감독이 되게 훌륭하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팀을 예측할 수는 있는 게 있어, 거기서는. 근데 노래는 더 예측하는 거죠. 네, 노래도 예측. 근데 대부분의 노래의 결정을 누가 해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누가 해? 지금 그 심사위원. 축구는? 심판이 하나? 결과가. 어떤 결과? 스코어. 누가 하는 스코어? 누가? 선수들. 그러니까 스스로 발생되는 아웃풋이지만 여기는 3자가 보서 결정하는 거죠. 둘이 결정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틀리죠. 똑같은 경쟁을 하지만 틀려요. 물론 복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야. 심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구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스포츠 실력은 얼굴 가지고 판단해요? 미모 가지고 판단해요? 멋있는 분 가지고 판단해요? 뭐예요? 그 승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사격을 더 잘 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냐 이게 그러면 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나.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생산과 소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모든 스포츠를 접하면서 생산되는 걸 그 즉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즉시 보고 끝나는 거야. 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텐저블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손으로 무형의 잡지 못하는 보이긴 하지. 잡지 못하고 형태가 없는 무형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스포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자, 스포츠가 로라가 분명히 스포츠 마케팅은 일반적인 마케팅에서 틀린 점을 내가 물어봤더니 그걸 동철이한테 넘겼어요. 동철이는 결과가 하다. 정무는 그 얘기를 했어요. 생산과 소비가. 그 다음에 나는 그게 생산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또? 나는 무형의 제품을 판다 그랬어요. 그럼 뭐 있어요? 몰라? 스포츠라는 특성은 자신도 모르게 이게 빠져든다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경기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자기는 이벤트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벤트의 부가적인 뭐 팬스 광고나 뭐 이외 여타의 그런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가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접근이 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만 보기 때문에 그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그 여타의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묻어가.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스포츠가 분명히 소비재예요. 종석이가 하나의 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팬의 입장에서 야구를 보고 즐기면 끝이야. 아, 우리 팀 이긴다 응원하고 돈을 내고 그 나의 카타르시스나 내가 이겨서 좋다. 아니면 내가 졌지만 오늘 재밌었다. 돈 내고 끝나는. 그런데 방송이라는 게 있고 있어가지고 중계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종성이 눈에 여러 가지 펜스 광고들이 보여요. 그 또 스폰서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산업재예요. 그것이 생산과 소비로서 끝나는 1차원적으로 끝나지만은 그것이 TV라는 미디어와 연계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십과 광고 등과 연계돼가지고 2차, 3차 산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다시 산업재로서 소비. 그래서 고객의 입장이 고객이 B2C가 있고 B2B가 있듯이 이건 B2C, B2B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는. 내가 골프채를 사가지고 즐기지만은 골프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골프장, 스크린 골프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의 종목이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산업보다 비즈니스예요. 산업 밑에 비즈니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비재인 동시에 산업재로서의 스포츠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핸드폰의 대체제로서, 그 다음에 뭐 대체제로서 그 카메라를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핸드폰은 핸드폰이야. 모바일폰은 가장 핵심적인 게,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TV, DMB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 핸드폰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뭐예요? 자동차는 교통수단을 위한 자동차예요. 교통수단을 쓰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멋으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의 기본적인 거. 자, 그럼 또 뭐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진우가 얘기했던 하나의 새로운 다른 산업들과 연계성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포츠가. 그 경영하고 연계될 수 있고 마케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연계성의 기본이 어디서 나오냐? 스포츠의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에서 나와요. 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불확실성,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뭐요? 무형성, 그 다음에 소비재와 동시에 생산재. 또 뭐가 있어요? 사회통합기능. 어떤 예를 들어서 누르고 얘기해. 어떤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거의 뭐 국적을 가리지 않고 뭐 하나가 됐었는데 그때 뭐 파생되는 사람은 티셔츠가 엄청나게 팔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 간에 더 끈끈한 정이랄까 그런 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더 국가 대 경기가 있는 그럴 때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뭐 지금 뭐 배치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또 그 스포츠로 인해서 그 긴장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그런 통합의 기능이 있는 거죠. 사회 통합의 기능하고 스포츠 산업하고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봐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사회 통합과 그러니까 스포츠 다른 건 할 수 없이 스포츠만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지. 그래요? 월드컵 이런 거 때문에 뭐 티셔츠가 엄청 팔렸고 또 그에 따른 2002년 월드컵 다른 부수 상품들이 엄청 팔렸기 때문에 용품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비약 같은데? 왜냐면 우리 그때 용품이 다 망했거든. 농담이에요, 진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스포츠밖에 없을까?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소떼를 몰고 올라가세요. 정주영 회장이. 소떼도 사회 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1000마리의 소떼를 가지고 자동차 100대에 싣고 그 트럭을 다 주고 왔어. 사회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어떨까요? 다른 것도? 소를 몰고 간 것 자체는 한쪽의 일방적인 도움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도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자 애국심을 가지고 그거를 외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독특한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을 안 하지만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폭력성이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치우고 긍정적인 요소로 가득 찬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그 각 국가의 빈부 격차를 떠나서 단순한 그 실력으로만 경쟁이 가능하기도 하고 물론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화합 같은 걸 이끌어내기에 충분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 정치라는 분야에 있어서 좋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일전에서 이겼다고 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가 심지어는 스포츠를 잘 모르고 축구를 잘 모르는 여자들이나 노인들까지도 같이 기뻐하긴 하지만 그 소떼만을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노린다든가 뭐 다른 실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그 사회통합 기능을 더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흔들어요.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 축구연맹을 해서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좋은 나라였냐. 그 나라를 깔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동남아시아 축구 그냥 쉽게 이기는 걸 보았듯이 우리도 마치 동남아 가가지고 우리 뭐 약간 그렇게 그런 게 스포츠에서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독특성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스포츠가 마케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다른 제품과 다른 어떤 특징이 뭐냐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 네 가지는 동의하는 사회 통합 기능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요, 이 독특성이란 건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과연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통합이 되는 게 항상 그래요? 내가 그 거꾸로 여러분들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거는 스포츠의 역기능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프로스포츠를 만들었던 저희가 군사 정권의 그 시선을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대중들을 기만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에 갈 수 있는 시선을 스포츠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그럼 반대게 지금 사회에 엮이는 경우 또 스포츠 산업의 일관된 특징이 뭐냐라는 문제에서 비정형성, 뭐 생산과 소비의 뭐 이런 일련의 그 독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얘기하신 국민 통합 효과를 있는 이런 문제는 스포츠 산업 내지는 비즈니스가 갖는 여타 분야와의 차이점과 달리 스포츠의 정치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범주에서의 논의를 또 다른 범주에 갖다 붙이는 이런 모양새. 근데 제가요, 정답이에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첫 수업을, 두 번째 수업 시간이라서 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내가 뭐해서 한 바퀴 도는 거야.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아닌 거를 빙 돌아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미안하지. 그 우리 민성이한테 길을 안 죽이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그런 거지. 그게 지금 정답이 그 이슈로 내가 좀 끌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근데 지금 자꾸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가 독특성을 스포츠가 비즈니스 가치에 있어 독특성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데서 그런 게 독특하냐. 독특성은 컨시스턴트가 뭐 어떤 상황에 컨시스턴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난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일반 제품하고 차이들인 독특성이 또 뭐가 있어요? 힌트를 내죠. 자, 바이오. 핸드폰이래. 노트북. 이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원차야. 저기 또 있어. 자, 갤럭시 탭. 갤럭시 손 들어봐요. 갤럭시. 아이폰. 이유는 뭐예요? 그럼 다른 LG 폰. LG. LG 폰. 왜 나눠져요? 뭐 때문에 나눠져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또 뭐? 기업에 대한 선호도. 왜 나눠져요? 충성도, 기능? 내가 원하는 욕구가 다른. 정말? 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광고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써보고 얘기했어야 돼, 그거는. 그건 내가 미리 써보아서 이게 좋다. 몇 개를 써보고 알아서 이거 선택한다. 근데 대부분은 애플사의 명성에 의해서, 삼성폰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삼성을 써왔으니까, 또 기능 바꾸는 거 싫어서, 아이폰을 가져야 뭔가 뽐나니까, 이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주관성들이 없어. 응? 어디 팬이야? 야구. 하나. 아버지 때문에. 어디 팬이야? 야구는 하나. 넌? 기암. 넌? 잘생긴 구단. 그다음? 고민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저는 팀은 안 좋아요. 그다음. 근데 그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야구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팀은 안 좋아한다고 그러고 지금 딱 물어봤을 때 응? 왜 좋아하냐? 다 틀려요. 물론 멋있는 사람, 은하처럼 멋있는 구단에 있는 사람이면 다 좋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핸드폰을 고를 때 그렇게 골라요? 아니에요. 주관성입니다. 소비자의 주관성이 틀린 거예요. 주관성이 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난 지금도. 꼴찌팀을 왜 좋아하냐고. 근데 내 조카도 하나를 좋아해요. 왜냐? 장종훈이 때문에 좋아했어요. 얘가 야구를 할 때 장종훈이를 알아가 장종훈이 홈런 타자였어. 그 다음부터 걔는 하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지역색도 아니고 저기 충청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 아버지가 충청 사람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하나를 좋아해. 하나그룹에 근무하는 것도 아시아나에서 근무하는데. 근데 하나를 좋아해. 왜? 어렸을 때부터 장종훈이를 봐서. 근데 로라는 하나를 좋아하면 안 돼. 오비를 좋아했어야 돼. 지 아버지가 오비 있었거든. 근데 지 아버지 하나로 갔어. 하나를 좋아하는 거. 그러는 거. 이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학부생들도 하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홍보를 잘한 거야.
물론 김태균이나 박찬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지만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홍보를 잘하느냐, 포장을 잘하느냐에 따라 지금 하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기대가. 한화처럼 지금 엉망인 데가 없단 말이야. 한화, 야구단이 아니라 한화처럼 지금 골치 아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룹 중에. 근데 야구단은 굉장히 한화를 좋아해. 이거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한화 야구단 홍보팀장 한번 불러 특강시킬 거야. 진짜야. 진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 이미지 업이 굉장히 많이 됐어. 그래서 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아까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죠. 또 하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는 내가 PD로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객이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포츠는 결과를 조작하면 승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승부 조작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과를 조작하면 승부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부 조작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는. 근데 핸드폰은 디자인해가지고 결과가 뻔히 기다려져 알아요.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더 멋있게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포츠는 그게 불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수영 강사를 하더라도, 수영 강사 강의를 하더라도 결과를 항상 틀리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서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영을 배운다. 이쁜 수영 강사한테 수영을 배운다 해도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매번. 왜? 수영 강사의 마음이 가끔 틀리거든. 어떨 때는 이뻐 보였다가 어떻게 미워 보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강의가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절대 강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스포츠 마케팅을 내가 강의한다.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똑같이 강의하더라도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만족도. 그 결과를 항상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결과를. 아니면 실질적으로 승부를 내는 그 승부를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스포츠가 비즈니스적인 독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독과점법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경영. 독과점법이 뭐예요? 하나나 소수의 기업이 그 산업의 대부분을 혼자 차지할 수 없게 하는. 그렇죠. 응? 그거. 그 독과점법의 예외가 뭐예요? 스폰서. 스폰서십이 독과점법의 예외예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공식 스폰서가 누르고 하고 있어요? 공식 스폰서로 계약이 되면 다른 기업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않아? 그 스폰서 맞아, 그것도 맞아. 근데 스포츠는요, 그 독과점법의 예외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독과점법의 예외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미국에서 프로스포츠가 야구가 가장 최고의 스포츠 리그가 MLB죠. NBA가 있죠. NFL 있죠. NHL 있죠. WNBA가 있고. 예를 들어 여자. 왜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산업군 제품이라고 치면은요, 2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한 리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왜 그래요? 스포츠는 독과점법의 예외예요. 그 1936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그 기량을. 그래서 독과점법의 예외예요. 그러면서 경쟁이 있으면서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법이 그걸 만드는 이유가 소수의, 아니 소수의 기업이, 소수의 브랜드가 전체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폰 시장이나 이런 게 50%가 우리 통신 시장의 50%가 못 넘게 한다든지, 독점적인 지위를 못 갖게 한다든지, 이게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스포츠는 거꾸로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K리그가 2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왜 K리그가 2개 있다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요에 따라 공급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기량을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스포츠 팬들이. 2개의 리그가 있다고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과 있으면서 협력 관계를 가져라. 협력이 뭐예요? 어떤 게 협력 관계 같아요? 자, 경쟁을 하면서 협력한 거예요. 자, 경쟁은 뭐예요? 둘이 게임을 하던, 뭐라든 붙던, 경기를 하는 게 경쟁을 하는 거. 협력은 뭐예요? 어떤 게 협력 관계예요? 스포츠에서. 은하. 협력 같은 경우에는 구단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마케팅 같은 것에서 제휴를 할 수 있고, 노하우를 전해줄 수도 있고, 구단 엠블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그러니까 통합 마케팅 같은 거? 네.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제품 생산에서의 경쟁과 협력이 벌어집니다. 제품 생산에서. 스포츠 제품이 생산되는 데도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페어플레이를 약속해가지고 서로. 오케이. 페어플레이도 그런 거고, 페어플레이를 하자. 그거. 예를 들어 피파에서 페어플레이 정신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드래프트를 하는지 아세요? 드래프트. 팀 균형을 맞추려. 전력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 부자 구단이 돈을 많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선수 싹 쓸어가지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최상의 제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프트를 해야 돼요. 배구가 왜 인기가 없은 줄 알아요? 드래프트를 안 해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돈 많은 애가 미리 선점해서 갔기 때문에, 옛날에 실업리그 때. 그러니까 삼성이 10년 동안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뭐 대학팀이 좋은 선수를 뭐 미리 가져가야 선수, no.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업 배구가 그 10년 동안 인기가 없었고 삼성이 우승을 했었던 겁니다. 삼성만. 왜? 좋은 선수만 빼가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GS 있죠. GS. 아니 GS 칼텍스만 GS. 여자 배구팀 옛날에 호남정이 팀이었어요. 몇 연승한 줄 알아요? 호남정이고 알아요? 86연승을 했어요. 10년 동안. 86연승. 여러분 게임 보러 가고 싶으면 생겨? 삼성화재가 10년 동안 우승했어요. 여러분 중계방송 딱 시작만 보면 끝, 스포츠 뉴스만 보면 돼. 못하러 봐. 게임 하나만 한데. 그럼 그 일이 결국 뭐야? 자유계약 선수요.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그냥 먼저 좋은 놈 먼저 선점하는. 아이사키. 지금 아이사키, 대학 아이사키 왜 저렇게 침체된 줄 알아요? 연대, 고대, 경희대, 한양대, 광운대가 없어요. 다시 생겼어요. 5개 중에 한양대가 10년 동안 딱 한 번 우승했어요. 누가 관심 가져요? 맨날 우승은 누가 해요? 연고대가 해요. 왜? 고등학교 애들이 연고대 애들만 좋은 애들 스카우트 가는 거예요. 그건 아마추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야, 너 불공정하게 좋은 선수를 애가 안 가는데 학생 안 가. 난 연고대만 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연고대만 하지? 어? 연고대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이사키. 한양대, 경희대 왜 들러리를 서? 그렇지만 그거는 학교 차원에서 비인기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재정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1등부터 10등은 전부 다 연고대라고 하고 10등 미만 예를 들어가 애들만 한양대 경희대 와가지고 1승 하기가 힘들어. 1승 연고대한테. 한양대는 제가 알기로 한 20년 만에 한 번 우승했어요.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 같은 데 한 번인가 10년 동안 한 번으로 한양대 오늘 딱 한 번 우승했어. 언제나 7년 됐는데. 응? 이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비즈니스화 되려면 경쟁과 협력. 그래서 드래프트라든지 FA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재료가 원재료가 자꾸 바꿔가지고 이쪽에도 가가지고 좀 균형적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 땅 경쟁해보자 이게요. 거기에 기본적인 개념은 소비자들은 최상의 경기를 보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 이게 스포츠에. 그러니까 일반 제품 안 그러잖아. 예를 들어가 히토르 희석 광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그래서 나만 이 제품 만들어 나만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는 그래봤자 그래 뭐 혼자 해. 여러분 디스플레이와 플레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 너 영어과 나왔지. 한국말로 플레이 한국말 뭐냐? 경기하다, 놀다, 경기하다. 그럼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다. 어? 근데 플레이의 반대가 디스플레이 맞아? 플레이의 반대 스터디. 야 이씨.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플레이의 반대는 스터디라고 얘기하는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맞아? 플레이 반대가 스터디야? 그럼 플레이 반대가 뭐야? 반대요. 캄이야? 캄. 그러면 플레이의 반대는 디스플레이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작. 플레이는 수동태야, 능동태요? 능동태요. 디스플레이는 수동태입니다. 뭐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겁니다. 전시하다는 누가 있어요? 전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똥철이 그래 안 그래? 전시하다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전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본이 있어야 되고 뭐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고 다 이렇게 있어야죠. 그럼 플레이는 뭐예요? 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여기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누굴 지시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는 내가 자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플레이 반대는 디스플레이야. DI에 찾아봐 이놈아. 첩도 디스자가 앞에 붙어가 디스플레이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스포츠에도 플레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뭐야? 말아요. 적어요. WWE예요. WWE가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누가 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플레이를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사람들의 힘이나 그 사람들의 기술은 똑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은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야. 왜? 누구에 의해서? 작가에 의해서. WWE는 적어도 25명의 작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써요. 그게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장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모든 게 시나리오에 따라 다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체력적인 힘, 그들의 기술력, 우리가 레슬링에서 하는 기술 같은 거 있죠. 뭐 이건 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살생적인 거예요, 진짜. 그거를 근데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그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거는 스포츠 마케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WWE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운동선수들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WWE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플레이를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 용품은 뭡니까? 아까 용품도 마찬가지. 용품도 뭐예요? 용품은 규격이 있죠. 용품에 어떤 그 재질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걸 같이 가진 거예요. 거기서 진짜 우수한 제품 디자인 이건 별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케팅적인 게 승부가 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질 똑같은 겁니다. 그걸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진 마케팅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뭐 용품에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마켓 뭐 광고나 스폰서십에서 내 얘기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뭐 TV 쪽이나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렸듯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요, 마지막으로 제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날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로커스 오브 컨트롤 그래가지고 컨트롤 갖다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날씨에 따라.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이 스포츠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연 환경의 변화 또 스포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의 변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온대와 열대야는 아니고 온대와 온난화 지구 온난화해가지고 열대 어디가 우리 지역이 어디로 올라간다고 지금 뭐야 아열대요? 아열대라고 그러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파인애플을 키워야 돼 서울에서. 그게 과연 스포츠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냐? 그게 20-30년 후에요. 자, 그러면 실내 스포츠하고 옥외 스포츠하고 어떻게 우리가 차이가 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날씨의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도움을 주라고 항상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도움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간단해. 여러분 내가 도움구장 그건 모르죠? 알아? 근데 도움구장 주창자야. 내가 완전히 신봉자. 응? 지난번에 아틀란타 갔다 와가지고 조지아 돔 가가지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내 사진 조지아 돔 사진도 올리고 그랬어. 난 도움구장이 있어야지만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마케팅은 더 번창할 수 있어요. 도움구장이 없는 스포츠 마케팅은 절대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돔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제 우리가 아열대화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야구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2014년에 이제 만들어져 야구 25,000석 오픈 야구장이 멋있게 져요. 딱 1년만 지나보세요. 황사바람에 야구 못 봐요. 응?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거 돔 짓는 게 싫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지으면 운영비 안 드나?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우리나라가. 우리가 저 스포츠가 하나의 다른 제품하고 틀린 가치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관성 그 다음에 결과 예측할 수 없는 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결과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소비재이면서 산업재인 거 그리고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냥 가지고 가야 돼. 이래서 우리가 자기의 철학과 논리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도박,
불법 도박 아니면 승부 조작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조작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게 엔터테인먼트계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스포츠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닙니다. 일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별개의 별개. 아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이런 산업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 일반 마케팅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마케팅 학자들은 절대 스포츠 마케팅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연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우리가 7가지라고 예를 듭시다. 7가지 가치와 그럼 우리 사회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보, 그 기술 이 분야가 스포츠 산업과 어떻게 연결될 때는 지금 얘기한 이 7가지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에서 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걸 보자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한 5분이나 7분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5분 정도 얘기하고 디스커션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정치 발표를 맡은 오로라고요. 저희는 김진우, 박종성 오로라 같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와 관련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정치. 저희 목차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먼저 목차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스포츠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저희가 예상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와 일자리 정책입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복지와 또 청년 실업이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데이터인데요. 지금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출산율도 보면은 한국이 가장 낮고 노인 인구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다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계적인 문제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가 심각하기도 하니까 보육과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이 되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미 이와 관련된 많은 정책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 산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먼저 노인과 영유아 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의 한 일환으로서 개발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에 따른 체육인의 전문 인력의 그런 양성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노인 복지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노인은 다른 나라와 달리 힘든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노화가 많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은퇴자나 치매 노인에 대한 복지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게 재활 운동이나 취미로서 운동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스포츠 용품의 다양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청년 벤처, 1인 벤처 창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변해가는 세태에 결합을 해보면 노인 스포츠나 영유아 스포츠에 관련한 벤처 기업을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벤처가 출현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 용품 등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설명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류 인원만 조금 변화가 있었을 뿐 꾸준히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고 월 평균 3,348만 달러를 2011년에 생산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개성공단과 함께 값싼 노동력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중국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개성공단이 또 한 번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현황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따라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스포츠 용품업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스포츠 산업의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치적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스포츠 관광 요소 증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유치 성공했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사진이고요. 로고고요. 이 사진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로고입니다. 저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우리나라로 확정됐을 때 되게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GSI의 일원으로서 또 생각을 했죠. 아,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하겠구나. 정치랑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거는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고 또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대회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체험형으로 스포츠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또 국내 스포츠 용품과 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FTA인데요. 이번에 FTA 미국과 체결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EU를 포함해서 44개국과 FTA를 발의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국가들과 논의 중에 있고요. FTA는 글로벌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스포츠와 결합을 해보면 스포츠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화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거는 미디어 측면인데요. 한미 FTA 조항 중에 방송 채널 시장 개방 내용에 따르면요. 외국인 투자 간접 투자 한도가 10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직접 투자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간접 투자가 100%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에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일단 많이 생기고요. 미국의 대형 스포츠 전문 채널들이 우리나라에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스포츠 채널도 현재는 전문화된 스포츠 채널이 많이 없지만 해외 스포츠 채널이 들어오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스포츠 채널의 컨텐츠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FTA 협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여타 서비스 등 많은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로 또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인재 공유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보스만 판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스만 판결은 보스만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자기가 뛰던 팀에서 계약이 끝나는 게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었던 상태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팀으로 계약을 완료한 거예요. 근데 구단에서 막 화를 냈어요. 아, 네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그치만 선수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갔고 나중에 보스만이 승리하면서 지금 외국에서는 보스만 판결에 따라서 선수의 권리를 강조하고 구단에서 보상해야 하는 권리금 없이 6개월 전부터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주 전에 FC 서울의 대안이 중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권리금을 많이 줘야 되고 또 구단에서 대안이 가지 말기를 바랬고 그런 것 때문에 선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불성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세계 스포츠 시장의 실력이 균등해지면
아무래도 선수 인재들을 공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이건 조금 위기 상황인데요. CAA라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소속된 에이전트예요.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런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유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에이전시들이 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GSI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전문가가 되면 우리가 모두 전문가가 돼서 대항마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앞으로 정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이 함께 굴러가는 이슈가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주요 이슈들로 구성을 해보았지만 앞으로도 정치와 스포츠를 결합한 이슈에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남한의 뭐 기술력 그리고 네. 북한의 뭐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네. 그 가격 경쟁력을 위한 시장인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을 거기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글로벌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스포츠 용품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저렴한 노동력 때문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같은 그런 경쟁력에서 포지셔닝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지 그게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싼 것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매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자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들의 경쟁 업체 이제 그 스포츠 용품 업체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이제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서 있는 기업 중에 세계적인 용품 업체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징글라이더라는 행글라이더 업체는 이미 세계 시장에 석권한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필라코리아에서 이제 수영복 있는 회사가 개성공단에 진출했어요. 용품 업체에서 그 원가를 절감해서 이제 한 현상인데 이제 나중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판매가를 절감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없을까? 정치적인 게?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가 스포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4가지? 한중 FTA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한중 FTA 곧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익 볼까 손해 볼까 스포츠 면에서 응? 중국이 확실히 성장하는 속도로 봐서 위협적인 국가가 확실하다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생각을 하고 이에 대비해서 한중 FTA는 경제 거 아니야? 정치가 아니라? 정치하고 연결되나? 좀 이따 얘기하자고. 네. 그거는 뭐 그런 어떤 이슈 정치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너희가 좀 한미 FTA 문제는 경제적인 것 같은데 경제 파트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정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북 관계야? 그래 그걸 내가 보기엔 하나의 좋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외가 스포츠 그거는 뭐 복지 일자리 이게 복지 쪽인데 글쎄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 오케이 다음. 경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은아입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황은 크게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대란과 통화 공급량이 늘면서 시장에는 버블 현상이 계속되며 인플레이션 상승을
네, 그리스가 현재 IMF로부터 2차례 구제 지원을 받았고요. 아일랜드랑 포르투갈도 이번에 IMF로부터 구제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 긴축이라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먼저 보시면 글로벌 위기에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위기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 최대의 투자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그리스는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유럽 주변국으로의 재정위기 확산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픽스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유럽 문제, 재정위기 확산된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그리스 정부의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매우 하락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라들은 국채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면서 그리스는 지금 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는 아시아 국가로의 금융의 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통화였던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엔화 등이 중요성이 하락되면서 아시아 국가로의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는 유가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 제재로 인하여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란은 호르무즈라는 해안의 봉쇄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불안 심리 작용으로 유가는 더욱 상승되어 있고 불안 심리에 따른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문제 보시면은 위의 그림은 체코에 있는 숲의 모습인데요. 산성비로 인하여 숲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 문제로 인하여 쓰레기를 매립할 때에도 돈을 지불하는 모순화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크게 자연재해, 쓰나미 등으로 볼 수 있고요. 환경오염 그리고 자원고갈, 특히 자원고갈에서는 재미있는 점이 선진국에서는 자원의 양이 늘어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무차별한 파괴로 자원이 매우 고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신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탄소 배출량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배출하는 양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더 많이 배출하고 어떤 기업은 더 적게 배출함으로써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감으로써 새로운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를 예측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브릭스 국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블랙스완이라고 북한과 중동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경제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2월에서 12월까지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경제와 환경의 양립성을 같이 띈 해결 방안을 찾고자 세계 경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업이 좀 더 공업과 산업에 비해서 발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산업 예측을 해보면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아무래도 당장의 국제 이벤트 개최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프리미어 리그가 맨유 같은 경우는 20%가 성장을 하고 하계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은 14년에 개최하는 등 아직은 메가올림픽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적인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많이 스포츠 산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브릭스 국가로 인해
따라서 메가 이벤트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하여 개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하계올림픽, 중국은 세계 육상 선수권 등 많은 경기가 유치되고 있으며 관광 및 용품업이 발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자연에너지, 따라서 환경과 친화적인 레저 스포츠와 태양열 에너지 구장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스포츠 산업의 역할과 또 환경에 다시 어느 정도의 일정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스포츠 산업에서 다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 현황 및 매출, FTA에서부터 대선까지 한국 경제는 많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먼저 한일 FTA를 보시면 농산물과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량 농산물이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로펌 등의 서비스업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때 좀 더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좀 더 미국 시장에 진출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 서비스 개방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다루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영화 같은 경우 25%, 애니메이션 30%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되는 그러한 규율이 있습니다. FTA 이후에는 20%, 다음 애니메이션은 30%로 비율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을 스포츠와 외국 다양한 콘텐츠가 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중 FTA를 보시면 저희가 긍정효과는 수출의 증대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자동차랑 화장품 등의 경우는 관세가 매우 높아서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갖고 시장 확대가 어려웠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좀 더 쉬운 진출이 예상됩니다. 부정효과는 서비스업을 보면은 대량 인력이 유입이 됨으로써 한국의 임금이 하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우리와 FTA를 맺음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등의 그런 세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존재하지 않나 좀 더 체결을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의 GDP가 올라가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확실히 표로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 어느 국가가 더 이득을 본다는 것은 없지만 한국에게 유리한 시장이 많이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작년 프로야구가 600만 관중을 돌파한 것과 같이 관람 스포츠는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그런 고급 스포츠가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이 주 5일제로 바뀌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여학생 유아 참여율을 높이고 체력장애에서 비만인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측을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잠재적 고객이 많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유입할 수 있고 우리는 용품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은 그 성마다 그 행정과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행정적인 법 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서 좀 더 이 법들을 개선을 하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 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품업계 위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를 드는데 용품업체들이 진출함으로써 지금 경쟁력이 낮은 한국 업체들한테 매우 위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기술력과 어떤 특수한 종목 용품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디어 시장은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방송사의 유입으로 한국 방송사는 무한 경쟁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기술을 흡수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것을 창조해내서 다시 역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다면 스포츠 산업 미래는 밝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FTA 시장 통해서 법이 이제 법 관련 로펌들이 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 스포츠 분야에서 제가 보면 이제 에이전시 쪽이 네. 법이랑 되게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 FTA 체결로 인해서 법 관련 로펌들이나 이런 그런 인재들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면 국내 에이전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현재 상황으로는 국내 에이전시는 아직 노하우도 없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반해 외국의 그런 우수 인력들이 들어온다면 처음에는 경쟁력이 약화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또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한국 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활체육이 왜 나와? 주 5일 수업자가 왜 나와? 저는 그건 사회문화 파트인데 침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인 걸 봤는데 경제적인 거 경제 환경이 그 예를 들어 국민 소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 어떤 감소라든지 증가라든지 경제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스포츠 산업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의 향상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든지 국제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나름대로 분석을 잘 했는데 국내 시장 분석력이 조금 약해지니까 결국에 난데없이 생활체육 주 5일 생각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뭐 이건 좀 너무 연관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그 기성의 생활체육 하는 데들 야구 동호회가 동호회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그것이 가는 상관없는데 무작정 갑자기 난데없이 스포츠가 경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정리하죠. 안녕하십니까. 사회와 스포츠에 대한 연구를 맡은 차민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김윤희와 조은영 같은 GSI 2기가 있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형태 다양화, 고령화 시대, 그리고 복지 환경, 여성 미디어 다문화 과정, 이렇게 목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종 정규직이 한 50%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또 나머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9시부터 한 6시까지 이런 평균적으로 출퇴근한 사람들 말고 그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예측 생성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타임 타겟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24시간 요즘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직업군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가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장이 많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시간적으로 관련 있는 건데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인데 뭐 재택근무나 이런 사람 재택근무나 뭐 다른 형태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 나가서 참여 스포츠를 할 기회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앞으로 생활 속 스포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OECD 기대 수명도 여성은 세계 6위, 뭐 남성은 뭐 20위 정도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발생되면서 앞으로 노인에 대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역시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노인의 인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체육 지도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다음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지금 사회복지가 좋아짐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학생들도 주말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선진국의 복지 형태나 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포츠 참여 마케팅이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 좋아짐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참여 마케팅이 발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주 5일제, 이제 학교도 주 5일제가 시행되었고, 그리고 이미 직장은 주 5일제가 실행이 되었는데, 이제 학생들도 주말에 각자 하고 싶은 운동이나 그런 참여 스포츠가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복지에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나 스포츠 용품 구입비를 스포츠 관람 바우처에서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서 많은 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구단들이나 다른 스포츠 쪽에서도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친환경적으로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체육시설, 그리고 친환경 스포츠 용품, 그리고 그린 스포츠 마케팅, 예를 들어서 SK 와이번스나 롯데자이언츠가 유니폼에 그 날을 하나 정해서 그린 스포츠 마케팅 데이로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케팅에 대한 그런 광고나 이런 선전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여성 파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가면서 섬세함을 중요시하는 지식근로 중심으로 의 전환인데, 지금은 육체 노동 이런 예전 후진국형 이런 걸 지나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5년이나 6년 후에는 조금 더 섬세함을 중요시하는 머리를 쓰는 그런 뭐 섬세한 그런 직업군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여성들도 사회에 더 진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육아시설의 사회복지 정책,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는 뭐 임신을 하면은 임신 기간 동안 뭐 나오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 다 책임져 주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3인 이상 뭐 4인 이상 계속 아이를 낳을 시에는 그로 인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도 많이 이루어져서 여성들이 스포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데 많은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CEO 증가, 이거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 고학력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진출, 그냥 말단 직원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여성 CEO들도 많이 이끌어져서 또 다양한 취미들이 생성돼서 그 여성들이 하고 싶은 스포츠나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사례인데, 작년 프로야구 전체 관중의 40%는 여성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600만 관중을 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KBO가 700만 관중, 800만 관중, 9구단, 10구단이 생길 때 여성 관중의 역할이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미디어입니다. 지금 현재 종편 4개 프로가 생겼는데 이 뒤에 보이는 거는 종편 4사 주별 시청률입니다. 지금 1%도 안 되는데 지금 0. 몇 퍼센트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와 미디어에 관련은 뭐냐면은 지금 KBS 평균 시청률이 9%입니다. 하지만 종편이 야심차게 4개 채널이 생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도 되지 않은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미디어가 이런 종편이 성장하려면 스포츠 콘텐츠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SBS가 맨 처음 개국할 때 골프를 이용해서 골프에 대한 전문화를 이끌어서 그 SBS 골프 채널, 골프는 SBS다 이런 말이 생겨났듯이 예전에 또 박찬호 미국에서 활약할 때 인천방송이 그걸 독점 중계해서 또 상당한 인지도를 올렸기 때문에 뭐 뉴스나 예능 이런 것은 이미 공중파가 항상 많이 입지를 굳혀놨기 때문에 스포츠 컨텐츠를 확실히 이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문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과정이 지속적인 증가로 대한민국 인구의 2%고 앞으로는 7%, 8% 그리고 뭐 2050년에는 12%까지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의 역할에 의한 사회 통합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왕따나 이런 것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국가대표 선수나 아니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것을 이어간다면 스포츠 관련 수익이 앞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그의 인구에 상응하게 또 수익이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 해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좀 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봐가지고 그 사회 쪽을 갖다가 좀 다 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포츠 관련된 포커스업이 좀 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하고 아웃풋을 잡아내기 위해서 분야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냥 문화 사회적인 게 우리나라 국내 사회도 있지만 글로벌적인 어떤 사회 환경 같은 것도 좀 보는 것도 나오고요. 뭐 다문화 같은 걸 봐도 상관없는데 그 밖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 물론 거의 한 학기 정도 들어갈 분야를 한 건데 좀 더 포커스업을 했으면 산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고 또 논의를 합시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